어떻게 해요? 고기를 딱 해가지고 그래. 오븐에 드시면 그렇지. 맛있게 먹으면. 뒤집고 가볼까? 뒤집고. 먹방까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됐어. 방법인데 이거는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원래 안 나오시는데. 나중에서 진짜 좋은 거예요? 네. 와 진짜 생고기가 그냥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 이제 2달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사장님? 식당은 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선전하고 있다고 주변에서 선전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힘들다고? 다 힘들다고 그런데 선전하고 있다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오늘 연구 주제 내용은 자료실 보시면 슬라이드 몇 개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많이 줄인 건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내외이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환경 영향 기초조사 발표를 해주신 우리 윤희철 우리 목사님도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참석하신 시민들도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내가 여기 어디 종교시설에 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조용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저는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몇 년 된지 아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헤럴드 경제 서윤주 기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입니다. 11월 4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은 환절기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한때 대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충정로에 중대형 상가 공실률 연면적 100평 이상의 상가죠. 좀 큰 상가죠. 이 상가가 2분기 연속 공실률이 감소했다. 오래간만에 듣는 부동산 소식 중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6개월 동안 31%의 빈 상가가 25% 정도 줄어들었다. 예. 이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죠. 하도 오랫동안 공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변 상권 덩달아서 침체되고 있고 상권 르네상스 이런 정책들 예산들을 썼는데 이게 조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또 반짝 효과에 머무를 건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지방 상권, 광주 대표 상권들이 잇따라 무너졌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도심 공동화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로 이게 장기적인 플랜에서 볼 지역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주로 다룰 소식은 금호타이어 소식입니다. 광주에 어떻게 보면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12만 평 정도 되는 땅. 오늘 광주에서는 이 땅을 놓고 이 부지 이전, 공장 이전, 이 개발 이런 관련 이제 공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쉽지 않는 그런 해법이 예상됩니다.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인허가 절차, 시민사회단체 반발, 또 공장 이전, 용도 변경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기 있는 해법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만약에 이전된다면 이 공장 부지 안에 코스트코 유치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코스트코 12만 평 중에서 한 5천 평 내지는 10,000평 정도 금싸라기 같은 땅에 코스트코 대박 날 것도 같은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아주 없지는 않지 않을까요? 예, 오늘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상 영상 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금호타이어 이게 노동조합도 있는데 이제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광주시도 나오고 광산구청도 나오고 광산구의 주민들 또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공론회를 참석을 했는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노조에서는 이전과 관련된 어떤 협상이라든가 협의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아직 이 시작은 공로라든가 실무적인 협상은 아직 이야기가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광주 공장에서 한 평으로 이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동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구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 노조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 공장 땅을 타고 하면 모기업이 중국 기업이었잖아요. 중국 자본인데 여기서 이제 땅을 팔았던 이 상업용지,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바뀌게 되면 용도 변경되는 그 부지의 가치 한 10배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치들 중국 자본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먹튀는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좀 두려움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거 과정들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전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바람은 거의 한 90% 정도는 이전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노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그런 방법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다. 이제 그 정도 상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소촌동이거든요. 소촌동, 소촌산업단지 내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가 있는 곳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소촌동, 여기가 낡은 아파트, 오래된 구축 단지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공간들이 딱 중간에 한 12만 평 정도가 끼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없어지면 이 부지 12만 평으로 어떤 것을 그려볼 수 있느냐.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아파트를 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전남방직 사례처럼 아파트 사업이 결국에 남는 게 돈이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여기가 지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제 뭐 토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익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걸림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광주공항이 있어요.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들, 그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고 있는데, 이게 이전이 안 돼버리면 이 아파트를 15층 이상 지을 수 있다 없다? 아파트 못 집니다. 사업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호타이어 부지 이전은 공항 이전 문제하고 함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결국 여기 사업성은 떨어지고, 이전 문제도 사실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이전이 된다면 그 이후에 그 마스터 플랜, 미래 비전, 미래 먹거리 어떻게 그려내야 될 건가. 이게 된다면은 어등산, 선운 1지구, 선운 2지구, 송정역까지 그렇게 함께 연계하는 그런 발전상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선운 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선운지구 옆에 있는 곳이죠. 금호타이어 옆에 부지. 어등산이 보이죠? 어등산. 골프장이 좀 멀리서 보이는데, 이곳이 지금 이제 아파트, 광주 선운 신혼타운. 여기서 이제 뭐 젊은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할 것 같은데요. 희망타운, 신혼타운, 택지 개발지구로 개발이 돼서 내년 3, 4월 정도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택지지구로 구성이 되고 있는 곳. 이렇게 지금 사이에 이제 껴가지고 이렇게 이제 금호타이어가 있는 거죠. 금호타이어 여기 12만 평 부지가 있고, 여기 이제 선운지구 택지 개발 사업 이렇게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등산까지 하면 광주역 주변으로 해서 KTX 송정역, 금호타이어 이렇게 보는 부지들이 이제 이렇게 막 천지 개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 광주에 어떻게 보면 서쪽 끝에 축에 개발 요지들인데, 여기 이제 예전에 논이 있었던 곳들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7, 8년 전에 이 선운지구에서 제가 제 사업장, 닭갈비 매장과 이 청년다방이라는 이 커피숍을 운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기가 지금 5년 사이 이렇게 이제 탈바꿈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한번 가서 오늘 이제 KTX 또 송정역 이 개발 관련한 그런 공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모습들도 한번 조명.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곳은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이 광주 공장인데요. 이곳 공장을 이전하는 여부를 놓고 지금 공론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진 안 된다고요? 예, 방금 여기 촬영하다가 이제 경비하시는 분하고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못 찍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주인데 광주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여기 안에서 지금 뭘 찍자는 것도 아닌데 좀 다툼이 있었는데, 또 뭐 여기 경비하시는 분이 또 업무가 그런 거니까 그냥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 오기 위해서 현장도 한번 가보고 직접 금호타이어 부지에 와가지고 관련된 소식들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부지가 한 12만 평 정도 됩니다. 12만 평. 이게 이제 그 한 평, 이쪽 방향 한 평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쪽 땅을 어떻게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개발할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코스트코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질문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능성 없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땅값이 비싸겠지만 여러 가지 그 부지 중에서 코스트코 부지는 조금 저렴하게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물론 거기까지 가려면 산 넘어 산이겠지만 그런 사항들, 또 업무 시설, 공원 용지, 또 주거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장이 이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바퀴 좀 돌아보면서 선운지구, 또 선운 2지구의 모습들도 카메라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막바지 공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크레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입주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여기도 이제 선운 2지구도 몇 개월 후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지금 선운지구, 호남대학교, 어등산 이쪽으로 한번 돌고 있거든요. 이제 이전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뭐 이전이 안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옮겨가는 과정들은 정말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것 같고, 옮겨 나가서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제 이쪽 지역에 발전도 기대되죠. 이 선운 1지구, 2지구, 또 호남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등산, 어등산도 지금 스타필드가 지금 개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계약금들 한 200~300억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고 있는데, 복합 쇼핑몰은 광주에 지금 동시에 한 4~5곳이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인구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로 봤을 때는 현실성 면에서는 한 2~3곳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코스트코는 이 광주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14만 평, 12만 평 되는 부지 중에서 일부가 전략적으로 코스트코 유치를 위한 그 토지를 좀 이렇게 남겨 놓고 나머지 쪽을 하게 된다면 괜찮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어등산 이쪽 중심이 좀 낙후된 동네거든요. 광주로 치면 서쪽의 끝, 이 상권도 제가 돌아보았는데 지금 호대 상권, 대학교 상권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제가 2곳의 매장을 운영했었던 그 매장도 가봤는데 활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지방대 소멸, 지방대 위기, 경쟁력 강화가 결국에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금호타이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됐어요.